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들 보내셨는지요? 7월 27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주말 가운데도 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또 비 피해가 컸는데 다들 별다른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장마가 올해 예상외로 조금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복날답지 않은데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현재 한국 시장 대충 보면 미국 선물이 지금 시작부터 상승세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현재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중 동안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국 싸움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 증시, 미국 대부분 좋지 못했는데 일단 하락세가 조금 지속됐던 것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싸움이 현재 끝난 것은 아니고요. 또 이후에 추가 후속 조치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말 가운데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었죠. 일단 한국 증시 살펴보기 앞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제유가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넘어와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25일 토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우 0.68%, 나스닥 0.94%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총영사관 하나씩을 폐쇄 조치하라는 양국 간의 공방전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로 폐쇄하라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중국 사천성 청도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 역시 폐쇄할 것을 명령하면서 일단 양국 간이 한 번씩 들이받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런 지금 중국의 대응 방법은 순전히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보였던 거야 하는데 의한 대응이며 웬만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에서 현재 중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라는 비교적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조금 먼저 딴지를 거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는 별다른 여기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또 저는 추가로 또 다른 거를 빼나 이렇게 지금 싶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지연 출시 소식 때문에 16% 폭락했고 전기차 관련 종목 테슬라 역시도 6%대 하락세 보이면서 기술주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기술주가 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유럽도 이 두 국가 싸움 때문에 하락폭이 컸습니다. 독일이 2%, 영국 1.4%, 프랑스 1.5% 하락세 보이면서 두 나라 싸움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대부분 국가의 하락세를 짚었고요. 반면 국제유가는 올랐어요. 0.53% 올라 배럴당 41.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합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럽도 상처가 컸는데 일단 유럽 경제가 호조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크게 오르고 있네요. 23.43포인트 1% 넘는 상승세로 현재 2223선, 코스닥은 5.33포인트 0.67% 오른 800선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시장 상승세가 나쁜 거 아니지만 현재까지 좋은 게 이 동시 매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현재 코스피 외국인이 340억, 기관 970억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이 304억, 외국 기관이 227억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시장 선물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4,300억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물론 지수 상승폭은 코스피가 좀 더 나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현재 2% 가까운 상승세로 이걸 끌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상승폭의 코스닥이 현재까지 수급 자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코스닥의 부유 지금 많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다소 부진한 점이 특징이고요. 앞서 박종현님 모나미 왜 상한가 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잠잠했던 일본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한국에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징용기업에 대한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주말 가운데 들리면서 모나미, 신성통상 그리고 동진세미캠, 삼천리자전거와 같은 애국 종목들의 상승세가 현재까지 보인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오늘 수급 토픽 종목 한번 넘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 분위기에 조금 한 9종목인데 아닌 것들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영진약품. 네, 별다른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전에 여기 세메다는 말씀 드렸지만 왜 제약바이오가 하락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반대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왜 상승했느냐라고 여쭙고 싶은 종목들도 많다는 겁니다. 녹십자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7%대 상승세로 제가 이거 한번 녹십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242,000원.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승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 신풍제약 보셨죠? 보유하신 분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지난주에 저도 이거 봤었는데 저한테 한 분이 호소를 하셔서 제가 이걸 봤거든요. 신풍제약 지난주 말에 이거 지금 신풍제약 현재는 15% 가깝게 급락해서 89,500원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 계속 지난주만 말씀드리는데 금요일날 종료 시점 2분인가요? 3분 남겨놓고 갑자기 급락했죠. 사실 상승하는 이 급등 이슈도 물론 클로로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었지만 사실 이상과열 현상이 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변동성 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날 14.6% 급락세 마감했고요. 오늘도 이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15.14% 하락세고요. 영진약품도 비슷해요. 영진약품은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인데 일본에서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에 이어서 정부에서 허가냈다는 종목이어서 그때 상한가도 가고 했지만 이게 또 조정세를 보입니다. 오늘 수급 토픽에 선정된 종목 중에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신풍제약.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급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치고 올라서 이거 되게 좀 유의하셨으면 한다. 물론 수익 얻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진 못하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수급 현황 메뉴 잠깐 끌고 와서 말씀드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 종목 시총,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2,000억 이상, 코스닥 시총 1,500억 이상 종목들을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주가 하락세 순위로 나열한 거예요. 보시면 지금 다 제약, 약품이 거의 다 많죠. 신일제약, 최근 5거래일간 120% 급등 종목이었고 7월 24일 아마 거래 정지됐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하한가를 가서 있고요. 경동제약 역시 현재 20.8% 급락한 13,700원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 종목의 이상과열 현상에 현재까지 조정세가 특징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유의해서 보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P&E 솔루션 수급 토픽 올랐고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8.1% 오른 21,800원 거래 중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증권사 리포트 지난주 나왔었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좀 긍정적 내용이 나왔고요.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10일, 기관 8일 매수 중인 종목으로 3월 하순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MC넥스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 4% 가까운 상승세로 35,600원 거래 중입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휴대폰 등이 이제 또 나오면서 3분기 좀 좋은 실적을 거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7월부터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6일, 기관 7일 매수 중인 종목입니다. 개인 거래량도 많으니까요. 개인 거래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사 대부분 부진하죠.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제가 5% 하락세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재검토하자 인수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지금 금호 산업 쪽과 좀 좋지 않은 기류가 있어요. 이러면서 대한항공 현재 4%대 하락세 17,650원의 영향력을 받는 것 같고요. 4거래일 연속 현재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중 8일 매수로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기관이 외국인이 10거래일 중 기관이요. 반면 외국인이 15거래일 중 2일 매수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개인 거래량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개인 거래 수급도 좀 유의하셨으면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형제간끼리의 경영권 분쟁과 함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좀 좋지 못했던 이 항공사 업종이 지난주 들어 또 부진했는데 또 오늘 이 아시아나항공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또 하나 보니까 지금 군산, 전북 그쪽에 군산항공에서 제주 노선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나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타항공 이외에 대한항공 쪽에서의 제주공항으로 가는 해외 항공길도 끊길 것 같다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노레이 엑스레이 관련 의료 장비 제조업체예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3.8% 가까운 상승세로 1,950원 거래되면서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질 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5거래일 중 외국인도 3일 매수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20거래일 중 7일, 외국인은 10일 매수 중이고요. 지금 의료장비 업체들의 상승세로 인한 동반 상승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 종목은 제가 불화수소 관련 종목으로 예전에 작년 6월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계속 또 경신하는 최근 종목이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 4.5% 상승세 32,100원 거래 중으로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10일 3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포함 20거래일 중 7일 매수 중입니다. 역시 개인 거래량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김무님 감사합니다. 확진자 많이 줄었네요. 25명 60명대 주말에는 100명대가 넘어서 깜짝 놀랐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죠. 한국 근로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현재도 많았는데 많이 줄었네요. 김무님 감사합니다. 이 이슈 때문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나미 신성통상, 삼천리자전거 이런 종목들 다 이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거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도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또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네페스도 올랐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 4.2% 상승세로 3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 걸러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고요. 지난주 5일간 중 기관이 4일 매수로 좋았던 반면 외국인 하루 매수로 좀 부진해서 엇갈린 모습 보였고요.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8일, 기관 9일 매수 중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SFA 반도체 현재 전거래일 대비 4%대 상승세 5,720원 거래 중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현재 삼성전자 상승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SFA 반도체 최근 1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6일, 기관 7일 매수하면서 최근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 토픽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급부수 메뉴 넘어가서 현재까지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잠깐 봤더니 현재도 다우가 0.35%, 나스닥 0.42% 상승세 이어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벌써 2.4%세 상승세, 5가 세개 55,500원에 현재까지 상승폭 이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보수 메뉴 부방장님 올려주셨는데 1위가 신성통상입니다. 제가 의류 전문 업체 톱10이라는 한국 고유 의류 생산업체로 작년 6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클로 그리고 ABC마트 등 일본 제품 업체 불매운동 한창 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오늘 이 앞서 말씀드린 일본 2차 보복 조치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모나미는 이미 상한가를 갔고 모나미가 시총이 아직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양지사가 현재 4.2% 상승세를 따는 등 국산 애국주 뭐 이런 종목들이 현재까지 상위권에 많이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예전에 거래하신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때 자전거 도로 놓으면서 친환경 종목으로 그때 한창 부각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 자전거에, 저는 자전거에 대한 종목 다른 부품은 잘 모르지만 그 일본 부품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산 부품에 이용을 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오르고 있어요. 같은 이슈로 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현재 8% 상승세 12,800원에 거래 중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삼성전자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재 쌍끌이 매수로 들어와 있고요. 2.5%대 상승세로 55,600원까지 또 방송 중에 또 100원 또 올랐네요. 최근에 들어와서 7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인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기관밖에 매수를 안 했던 종목인데 한창 외국인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미국 중국 잠잠하니까 지금 올라서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현재 코스피에서 1000억 이상대를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 삼성전자에 아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강세가 현재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 한번 보자면 변동성 큰데 11위 계룡건설, 지난 7월 24일날 상한가 갔죠. 이 종목 최근에 오늘 포함하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제가 보이는데 다 개인이 올린 종목이에요. 민주당 쪽에서 현재 그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 이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이해찬 당대표 발언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서울이 뭐 저조한 도시라고 했나요? 무슨 저급한 도시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완전 이전, 즉 국회 뭐 이런 것까지, 청와대까지도 뭐 이전하는 거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계룡건설,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계룡산 쪽, 네, 충남 일대에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이 현재까지 상승세가 큽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으로 변동성이 커요. 이 종목. 네, 제약바이오 아니지만 그 점 꼭 거래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급 차트 보시면 다 개인이 끌어올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보면 뭐 대부분 다 그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 특징이라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현재까지 좋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생물공학 업종들도 현재 9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만원 잠깐 넘었는데 현재 6.5%대 상승세로 9,890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 오늘은 조금 부진한데 앞서 시장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전 대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에다 뭐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SK 바이오 쪽에 그 예정대로라면 2억 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올해 안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긍정적 기대감에 SK 계열사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에 많이 속해 있던 점도 특징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런 진단키트나 생물공학 업종들이, 물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세가 큰 종목들은 최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몇 종목들 애들은 또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 특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급 우수 메뉴는. 네, 그리고 수급 현황 메뉴로 한번 넘어가서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 즉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와 동시 매도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쌍끌이 매수 종목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리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기아차, 테스나, 동진세미캠, 네페스, PNE솔루션, SFA 반도체, NH투자증권, 네, 키움증권, 매드팩토, 네오위즈, PSK, MC넥스, 조이시티, 효성, SKD&D, 제노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SKD&D는 앞서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 대표한테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목금 연속 3연속 하락세 보였는데 그 발언 때문에 현재 7.7% 상승 중이고요. 35,400원에 거래되면서 SK 계열사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기 민감주에 좀 최근 수소차 이슈 때고 친환경 종목으로 부각됐던 이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가 2.3% 상승세 37,750원에 거래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탄다는 점 특징입니다. 현대차도 현재 상승 중이죠. 네, 이러면서 자동차 부품 업종들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수 상승세에 증권사들도 지금 대부분 좋은데요. 현재 NH투자증권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4.2%대 상승세 9,000원 거래 중입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개인분들도 다 증권사를 이용하시니까 거래를 하시겠지만 실물 경제에 비해서 어쨌든 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4, 5, 6월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난주 지수가 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많이 선전했던 게 지난주에 있었죠. 네, 오늘은 아마 코스피의 상승 이슈 때문에 또 증권사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드팩토는 제가 이 종목도 참 언제 상승세가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은 이제 커진 걸로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네요. 이 종목 현재 5% 상승세 86,000원인데 보유하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지만 새로 올라타시는 건 좀 부담이 아마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종목도 이후에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신풍제약 같은 상황이 없지 않다고 보장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거, 또 오래 보유하시는 건 좀 당분간 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철금속과 철강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현재 지금 진입했어요. 6.5% 상승세 421,500원으로 현재 경기민감주 상승세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금 쌍끌이 매도 종목을 한번 볼게요. 8종목인데 바이오니아, 코미팜, 테스, 앱클론, 한올바이오파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현대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좀 큰 거 앱클론 이 종목도 사실 최근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여요. 지난 3연속 상승했었고요. 오늘은 현재 5.7% 하락 중으로 44,200원입니다. 생물공학 종목이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세로 보이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현재까지 좀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주말에 호주 관련해서 그 국산화 무기 수출 소식이 있어서 아마 10%대 상승세를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5.2%대 상승세 25,150원으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종목 최근 5거래일간 보시면 외국인이 5연속 매수, 지난주 다 샀고요. 반면 기관은 지난주 동안 하루 매수에 좀 불과했고 개인 수급이 좀 많았네요. 국방 쪽, 그리고 이 군사 무기 관련 종목들은 사실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빅텍이 상승세를 치는 거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이슈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독자적으로도 호주 관련한 아마 무기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업 고유의 수출 이슈가 없다면 이런 지수 상승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어위 산업주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에요. 그 점은 한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업종은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좀 지켜볼 만 하겠네요. 네, 이제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현재까지 좀 좋네요. 여기까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단 현재 비철금속, 고려아연이 아까 전에 올라온 거로 보이고요. 문구류, 모나미의 상승세,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2차 보복 예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권, 우주항공과 국방, 레저 장비, 그 다음에 지주사등 복합기업, 앞서 효성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전 종목 상승 중이고요.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업종 등등 삼성전자의 선전으로 현재까지 이 기술주 좋습니다. 또
또 건축 자재라든지 건설 기계, 뭐 화학, 2차 전지 포함되어 있죠. 또 뭐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경기 민감주들도 모처럼 상승폭이 현재 좋네요. 또 핸드셋 업종이라든지 뭐 은행, 상업 서비스 및 공급품 등 대다수 업종이 현재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속해 있는 항공사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부진하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이 두 업종을 제외하면 비교적 현재까지는 대부분 좀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승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날 환율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6.8원 상당히 크게 내려섰네요. 네, 내려가서 1197.2원의 거래 중으로 다시 한번 1100원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은 했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